안녕하십니까? 저는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s for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논문을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여상준입니다. 본 논문은 뉴럴 네트워크의 2025년 4월 1일에 기재되었습니다. PIT와 같은 토모그래피 기술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었지만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즉 PINN은 2017년도부터 연구되면서 2019년도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PIT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최근에 PINN을 응용한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기에 다소 생소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NN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토모그래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저의 향후 연구 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논문으로 본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PINN과 토모그래피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기 위한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IT와 PINN 그리고 토모그래피의 영 문제가 주요 문제이며 배경 지식, 서론, 실험 구성, 실험 조건, 실험 결과,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참고 문헌, 질의응답 시간으로 신초를 진행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입니다. PIT는 전기 임피던스 단청 촬영, 즉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의 약어입니다. 산업과 의학 모두 토모그래피를 사용하며 그중 EIT는 산업과 의료 둘 다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EIT는 비파괴 검사 기법의 한 종류, 검체 및 물체의 표면에 전극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특정된 전압 데이터로 내부 전도도 분포를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내부 구조 및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내부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해상도가 낮은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에서는 토모그래피의 한 종류로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EIT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생아 배에 지금 붙여 있는 것이 EIT 검사를 하기 위한 전극 패드입니다. 또한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EIT 영상이 아니라 MRI 영상입니다. 실제 우리 MRI 영상에서는 엑스레이나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생아와 같은 상태에서는 자주 움직이기도 하고 엑스레이나 강한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아이의 호흡이나 심박 같은 값을 측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해상도는 낮지만 EIT로 재구성된 이미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빨간 색깔 두 덩어리가 이제 보이게 되실 텐데요. 이 두 덩어리가 폐에 해당합니다. 이 폐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심장 박동에 대한 변화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해상도는 낮아도 호흡이나 심박과 같은 신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기에 EIT는 의료 산업에서도 활용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설명되어지겠지만 콘크리트나 여러 복잡한 트러스 구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융합로와 같은 배관 결함 이상 탐지나 창고에 쌓인 목식 습도 검사, 콘크리트 이상 탐지와 같은 여러 분야에도 쓰입니다. 첫 세미나에서 발표한 ECT는 에디 커런트 테스팅으로 서머그래피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CT 또한 어레이 센서로 측정하게 될 경우에도 2차원 단층 촬영 이미지 서머그래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원형 형태의 서머그래피 이미지도 있지만 원하는 모양에 따라 자각형이나 특별한 모양의 형태로도 서머그래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IT를 비롯한 서머그래피는 전형적으로 영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제는 센서 측정값만으로는 대상 검체 및 물체에 알 수 없는 내부 구조에 대한 외계 변수 및 입력값 결정이 어렵기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영문제는 잘못된 정식화로 인해서 해가 유일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식화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일이지만 이에 대한 해답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밑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제는 이미지가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존재하는 물체가 있음에도 암부가 발생하여 해당 물체를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함 데이터를 측정을 하려고 EIT를 활용하였지만 현재 빨간 색깔 원 안에 있는 검은 색깔 점만 실제 결함이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흐릿한 노이즈들은 전부 다 영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어지는 만큼 해결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영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PINN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PINN의 원리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INN은 기존 측정망에서 손실 함수의 변화에 물리 손수 함수를 추가한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손실과 물리 손실 함수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해를 찾는데 기존의 데이터 기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만을 측정하여 역전파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값은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신경망으로는 지금과 같은 서머그래피의 영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리손실 함수는 물리적인 집의 편미분 방정 시 또는 알려진 물리적인 제약 조건 수식을 손실 함수에 반영합니다. 물리손실 함수 덕분에 인공신경망이 학습 과정에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PINN의 장점으로는 빅데이터 없이도 효과적인 모델링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강제하여 정확하고 물리적으로 최적화된 일괄적인 해를 도출하게 됩니다. 앞서 영문제는 이러한 일괄적인 해의 도출이 불가능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PINN은 일괄적인 해 도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PINN으로 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INN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최적화된 해를 통해 정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활용하여 기존 신경망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과 모델의 해석 가능성 향상 및 강성성, 일반화 능력 개선에 대해 기대 가능합니다. 기존 방법에 비해 제한적이거나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기에 영문제 해결에 유리하며 PINN으로 영문제 해결 시 문제 정교화 및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해 탐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론입니다. 서머그래피 분야는 대체로 영문제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그래피의 한 종류인 EIT는 무료뿐만이 아니라 하는 현장에서도 활용되어지지만 EIT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방법만으로는 잘못된 정직화 특성으로 인한 영문제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 방법도 시도를 하였으나 데이터와 물리 법칙이 서로 통합되어지지 않아 여전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리 법칙을 적용시킨 인공신경망, 즉 PINN을 통해 물리 법칙을 신경망 학습 과정에 직접 통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경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렐루나 시그모이드 같은 그런 신경망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PINN은 이러한 활성 함수에 분리 법칙을 적용한 수직을 사용하는 것. 그러한 서론으로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합 소재 구조물의 통합 측정을 위한 EIT의 PINN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성 입증, 기능 충실도 검증, 실험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성 입증은 PINN이 기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보다 우수한 성능임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기능 충실도 검증은 PINN의 클래시컬 EIT 방식과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 실효성 검증은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상된 복합 구조물에 대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실험 구성입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NDVIA RTX 4090, NDVIA A2000을 사용하였으며 파이터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보통 텐서플로우를 자주 쓰는데 본 논문에서는 파이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사실 텐서플로우에서도 쓸 수 있지만 본 실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프레임워크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6이며 F치는 300입니다. 이 300은 버저컵이 일어나지 않은 적절한 값이라고 합니다. 초기 학습률을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시작하여 지수적으로 감소시켜 안정적인 학습을 고려합니다. 이때 exponential LR이라는 파이토치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지수적으로 학습률을 감소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PINN 손실 함수 5663파의 필요한 미분 계산으로는 오토브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오토브라드 또한 파이토치의 자동 편미분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그모이드나 렐루는 미분에 대한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INN에 사용되는 물리 법칙들은 이러한 미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분을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의 학습 데이터 생성입니다. 컴플리트 일렉트로이드 모델 공식 기반으로 만들어진 FEM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동일한 전류 측정 패턴으로 무작위 이진 전도 필드 샘플을 약 5만 개 생성하였습니다. 훈련과 검증 각각 4대 1로 나중에 분리하여 학습 과정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은 입력 데이터에 넣기 전에 0.1%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입력되게 됩니다. 또한 컴플렉스 일렉트로드 모델 기반의 FEM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진 데이터로서 이진 분류 문제로 현재 신경망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와 PIN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실함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에 알고 있던 손실함수와 달리 PINN의 손실함수 구조는 복합적이며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소개에 앞서서 따로 손실함수를 간략화한 다이어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FEM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진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이진 분류 중에서도 데이터 손실과 PINN 손실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 손실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로는 이제 BC를 기반으로 손실값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망 학습을 할 때 그 손실값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시그모이드가 사용됩니다. PINN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손실함수로 정의가 되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개의 손실함수를 모두 합해서 L1 놈 정규화를 합니다. L1 놈 정규화는 쉽게 말하면 벡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벡터의 크기를 얻어야 이제 역전파를 할 때 오류 역전파를 하기 위해 이러한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손실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BC,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교차 엔트로피 함수 기반으로 이진 전도도 예측값과 이진 전도도 실제값의 차이로 현재의 손실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이 이진 분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진 분류 문제로 다루며 시그모이드 활성함수 기반으로 이진 분포로 정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PINN의 실질적인 물리 손실함수입니다. 물리적 제한 조건을 반영시켜서 신경망이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 1에 해당하는 손실함수는 전극 전위 손실함수입니다. 이 전극 전위 손실함수는 EIT 정방향 모델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EIT 물리 법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BC 정교화 기법처럼 예측값과 실제값을 여기서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을 오류 역전파에 활용하기 위해서 놈 연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타2와 베타3도 비슷한 수학 공식을 따르지만 사용되는 함수는 다릅니다. 베타2는 내부 전위 손실 함수로서 내부 전위 필드의 스파이크 방지 및 물리적인 현실성을 반영합니다. 스파이크 방지는 순수 데이터만으로는 신경망에서 스파이크 방지랑 순수 데이터만 의존하는 신경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비물리적이고 불안정한 극악한 예측 변화나 이상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3는 호환성 손실함수인데 베타1에 대해서 고정된 데이터 V 입력에 대해 VP가 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입력과 출력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베타1의 값을 베타3로 다시 손실함수의 값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B1 값은 전조도 예측 충실도를 위해서 스킵 커넥션으로 그 다음 노드에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B1과 B3는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B1과 B3 둘 다 다음 손실함수에 입력됩니다. 안정성과 양수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그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L1 놈 정교화로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낮은 민감성을 보완하였습니다. L2에 비해서 L1이 이상치 데이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오류 역전파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L1 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손실함수 구성으로는 네트워크 구조가 3개로 분기되는 손실함수로 구성됩니다. 전도도와 분리 매개 변수 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입력 레이어가 3개의 손실함수로 분할되는 구조입니다. 전도도 예측에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됩니다. 전체 손실함수는 오류 역전파에 활용되어집니다. PINN 손실항에 필요한 도함수 값은 파이토치의 오토그라드를 활용하고 다른 PINN은 L1 놈 정교화 값으로 오류 역전파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리 기반 정교화의 기대 효과로는 데이터가 희소하거나 노이즈가 많은 경우 순수 데이터 기반 모델보다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보다 계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EIT 영 문제의 고유한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그마 P는 앞서 말한 일반적인 데이터 드리븐에도 활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손실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손실함수입니다. VP와 이제 UP는 각각 PINN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베타1, 베타2에 해당하는 손실함수입니다. 베타3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베타1에 오토그라드를 활용한 베타3는 여기 있습니다. 이때 이 베타3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타1에 있는 값이 다시 습키 커넥션으로 연결되어서 최종 손실함수에 현재 베타1이 그대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 조건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상된 탄소 섬유 트러스 구조물입니다. 에폭시와 탄소 섬유로 제작된 탄소 섬유 트러스 구조물로 톱날로 3개의 노치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노치 1 하나만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노치 1부터 시작해서 노치 2, 노치 3 총 3가지의 결함을 내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16개의 전극을 배치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었던 점압과 전류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포일 형태의 평집 탄소 섬유 에폭시 복합재 라미네이트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한 에폭시 경화를 통해서 비행기 날개의 옆면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총 두 곳에 15줄과 12줄만큼의 드롭타워 충격으로 결함을 유발하였습니다. 블록한 부분, 이쪽 앞부분에 15줄과 뒷부분에 12줄의 충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20개의 배열 형태의 전극을 배치하고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전극도 이제 EIT로도 쓸 수 있고 ECT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물리적인 값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다 서머그래피 이미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손상된 탄소 섬유 트러스 구조물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기법 모두 손상을 탐지해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드리븐 뉴런 네트워크 및 클래시컬 기법은 배경 전도도 변동이 뚜렷하거나 흐려져 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PINN 재구성이 노치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국사화하고 배경 아티팩트가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PINN은 노치 위치에서도 전도덕 값이 기존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다 더 좋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손상된 부위는 전도성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컬은 기존 NLDI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함이 하나 있을 때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결함이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주황 색깔과 같이 다른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해서도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영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 모델로 시도하였을 때는 결함을 어느 정도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함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이제 실제로 이것이 결함인지 노이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아 데이터 드리븐 방식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 논문의 주제인 PINN을 활용한 것은 가운데에 아주 진하게 결함을 명확하게 탐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 문제 또한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결함을 3개로 늘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미 결함이 1개 있을 때부터 클래시컬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영 문제로 인해서 이쪽 측면에 그 노이즈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함 3개에서는 실제로는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결함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영 문제로 인해서 전체가 이제 결함이 생겼다고
잘못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전보다 좀 더 신호가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영 문제로 인해서 흐려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옆에 오른쪽에는 결함이 있지만 이 또한 상당히 옅어져서 실제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경우에는 가운데의 경우는 거의 사라졌고 그나마 가장 심한 결함인 왼쪽에 있는 결함에 대해서만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함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명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PIN에는 매우 뚜렷하면서도 정확하게 결함 위치에 있는 해상도를 집어냈습니다. 범위나 위치가 아주 정확하며 다른 방식에 비해서 영 문제도 없고 매우 뚜렷하게 측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상된 에어포일 실험 결과입니다. 세 가지 기법 모두 손상을 잘 탐지하였지만 데이터 드리븐 방식과 클래시컬은 PINN보다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INN 기반은 15줄 충격 손상을 더 높은 해상도로 국소화하였고 상대적으로 약한 12줄 충격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방식들에 비해 선명하고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클래시컬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순한 구조물 덕분에 영 문제가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약간 노이즈도 좀 껴있는 모습이 있고 15줄과 12줄에 대한 충격이 약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줄 같은 힘이 약하게 작용되어서 영 문제 구별이 15줄보다 조금 더 덜해지는 이 12줄의 영역은 다른 PINN과 비교해서 좀 더 범위가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지만 데이터 드리븐은 오히려 클래시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영 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INN은 어느 정도 주변에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컬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그리고 모양도 더 정확하게 결함을 찾아냈으며 또한 12줄에 해당하는 약한 충격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치와 명확한 색깔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산 비용 비교 및 장점입니다. PINN 접근 방식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보다 약 5배 더 많은 매개 변수와 훈련 시간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PINN은 클래시컬 EIT 방식에 비해 약 8만 배 더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 우수성 분석 및 기여도입니다. 물리 손실 함수 덕분에 물리 기반 정교화가 일반화 성능을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PINN은 데이터 기반 모델보다 손상 위치에서의 국소화 및 현실적인 전도도 추정이 결과적으로 PINN은 데이터 기반 모델보다 손상 위치에서의 국소화 및 현실적인 전도도 추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손실 계수 자동화, 호환성 제약, 내부 진입, 포함 등 PINN 프레임워크의 유연성에 기여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실험을 통해 EIT에서 PINN을 사용하면 좋다는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PINN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보다 우수하고 클래시컬 EIT 방식의 충실도와 일치합니다. PINN을 활용한 EIT 기법은 복합 소재 구조물의 손상 재구성을 통해 이상 탐지를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PINN은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보다 우수하며 클래시컬 기법의 충실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물리 제약의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함수 탐구가 필요합니다. 계산 효율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PINN 기법의 EIT 적용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